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이제 잃어버린 1년이라는 말이 올해 통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잃어버린 1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바로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저물가, 저성장의 어떤 경제를 말합니다. 불황 경제를 말합니다. 제이노믹스라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 잃어버린 1년은요.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일본이 그러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미국한테 대들었다가 그냥 한 방에 떨어졌잖아요. 프라자 합의로. 그러면서 N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너네 N저 하지 말고 N고 해 하고 올리라고 그야말로 강압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죠. N고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그러니까 일본은 야 우리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내수로 살리자 해서 지금하고 똑같은 정책을 펴니다. 지금하고 금리 인하하고 재정 풀고 해서 내수를 기반으로 다시 성장하겠다. 어차피 N고가 됐으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처럼 부동산에도 버블이 끼고 그 다음에 주식에도 버블이 끼다가 이게 1990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요. 거의 20년 동안 고이즈미 총리 때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아베가 들어서면서 조금 좋아졌다고 아베노믹스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정책을 써도 계속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뒷걸음질 치는 거 뒷걸음질. 이게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라는 것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바로 그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하고요. 여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에서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말입니다. 6개 주력업종, 대한민국의 6개 주력업종 이야기하면요. 이 주력업종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주력업종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정보통신 이 6개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 6개 업종의 매출액이 지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는요. 이 6개 주력 업종이 적어도 매출액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4.2%까지 떨어질 거고 수출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5.1%까지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3.8%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실적이 일단 좋지 않으니까 하반기는 그래도 선전을 해서 이만큼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매출액은 상반기에 플러스 0.3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줄어들고 수출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많이 줄었다. 마이너스 15.8%였지만 하반기는 좀 덜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어떤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세금 엄청 때렸잖아요. 최저임금 올리고 그러는 바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이 빵빵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13.8% 하반기 좀 적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요. 반도체도 제 역할을 못할 거다.
상반기에 그나마 플러스를 낸 거는 반도체 역할이 컸는데 그래서 0.3%라는 매출 성장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가면 이 반도체 효과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반도체의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선 수주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자동차나 전자정보통신에 대한 어떤 매출 하락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 때문에 내수가 감소하고 또 개인 소비 개소세라고 하죠. 개별 소비세 인하를 이제 거의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커질 거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까지 지금까지 자동차는 버텨왔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것도 버텨왔는데 이것도 버티기가 만만치 않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조사 자체가 말입니다. 이 조사 자체가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있는 지표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지금 결국은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로. 수출액도 마이너스로 가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해서 6대 주력 산업이 작년보다가 올해가 뒷걸음질 친다. 잃어버린 1년이 온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니까 이거보다도 더 심각해지겠다. 이렇게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재창고를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여겼어요. 여기에다 미중 무역전쟁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중 무역전쟁도 당연히 엄청나지거든요. 자, 그러면 악재가 내수와 소비에 지금 다 겹쳤어요. 그죠? 내수는 개소세 인하 없어지고 코로나19가 더 확산하기 때문에 내수는 폭망할 것이다. 수출은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엄청 퍼지고 있거든요. 인도는 하루에 확진자가 7만 7천 명이 날 정도로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프리카는 장난 아니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 그러다가 최대 시장이라는 미국 시장도 지금은 조금 잦아들긴 하지만 그래도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브라질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지금 더 확산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수출까지도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보다가 예측했던 것보다가 6대 그룹, 6대 업종의 6대 주력산업의 매출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그만큼 감소해서 올해가 처음으로 잃어버린 1년의 분기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잃어버린 1년의 분기점. 이 말은요.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저성장하면서 저물가 상태로 계속 저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또 크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물가가 되면서 저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최악의 위기에 와 있어요. 최악의 위기에. 자, 앞서 여러분들 중에 방역이 먼저나 경제냐 먼저냐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가 내용 말씀드린 걸 보면요. 당연히 방역이 먼저야 됩니다. 방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경제지 두 마리를 다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사망자도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핏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2.5단계라는 거 말입니다. 이거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차라리 하려면 강력하게 해서 조기에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설픈 전략이 결국은 전 국민에게 더 많이 감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은경 본부장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 2,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질병관리본부죠. 옛날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가면 1,000명 2,000명 신규 확진자 나오는 건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문에 잃어버린 1년을 우리는 가고 있는 마당에 이거를 어떻게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는다고 하면 그 충격파는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죠? 그렇다고 저는 잃어버린 1년으로 간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플레이션 초기로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디플레이션 초기로 가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성장의 저물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처럼 아무 경제 정책을 안 쓰게 되면 저는 디플레이션으로 간다고 보지만 정부가 모르죠. 투자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란지 그리고 소비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